동맹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폴란드 공군 기지에 FA-50이 내려앉은 그 순간부터 그 당연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넘긴 경전투기 FA-50, 총 48대, 약 30억 달러. K방산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나쁜 선택이 아니었어요. 수-22, 미그-29가 퇴역하면서 생긴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했거든요. FA-50은 그 자리에 딱 맞는 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투기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AIM-120 암람, 현대 공중전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무장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걸 달고 싶었지만 미국 승인이 안 났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설명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술 문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FA-50은 고등훈련기 T-50에서 출발한 경전투기입니다. 중거리 무장 통합에 최적화된 플랫폼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쓰는 FA-50GF, 여기엔 이스라엘산 아날로그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이더로는 암람은커녕 사이드와인더, 최신형 AIM-9X도 못 씁니다. 구형 AIM-9M까지만 가능해요.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서 한국한테 사이드와인더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공격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폴란드가 다음에 들여올 FA-50PL, 여기엔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임무 컴퓨터도 미국산, 미사일 통합 작업도 미국 업체가 맡습니다. 레이더도 미국산, 컴퓨터도 미국산, 통합도 미국 업체가 하는데 그런데 왜 미국 미사일을 못 달까요? 기술 문제라면 이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 보잉이 T-7A 레드호크 첫 양산기를 인도했습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경전투기 F-7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깃은 전 세계 노후 F-5 대체 시장. 그런데 그 시장에서 지금 한국의 FA-52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유력 매체 비르투알라 폴스카가 이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FA-50에 암람이 붙으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미사일 판매 수익을 챙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성능이 올라간 FA-50이 미국의 T-7A 시장을 잠식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무기 수출 승인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공급망을 통제하고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도 이해관계는 부딪힙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국도 미국의 핵심 우방입니다. 그 두 나라의 요구가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과연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폴란드의 한 항공 방산 관련 채널에서 FA-50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성능은 제한적이고 구매는 정치적 판단이 강했고 운용 계획은 아직 불명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전투기 욕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를 늘리는 나라입니다. 수-22, 미그-29 퇴역으로 생긴 공백을 채워야 했고 F-35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FA-50을 넣은 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구매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전투기는 빨리 샀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를 제대로 쓰기 위한 무장 통합과 운용 계획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전문가의 말이 직접적입니다. 암람 없는 FA-50은 수-22의 대체제에 머문다. 구소련제 공격기를 한국제 공격기로 바꾼 것뿐이지 전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판, FA-50이라는 전투기를 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투기를 둘러싼 구조 전체를 향한 건가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승인이 지연되자 한국은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유럽 MBDA사의 매터와 미카 미사일 통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매터, 그냥 대안이 아닙니다. 사거리 200km 이상.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끝까지 속도를 유지합니다. 적기가 회피할 수 없는 구역, 이른바 노 이스케이프 존이 경쟁 기종보다
훨씬 넓습니다. 암남 최신형 AIM 120D3의 사거리 180km를 넘어섭니다. 이미 KF-21 보라매에 매터 통합이 진행 중입니다. FA-50에 매터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을 쓰거나 주문한 나라들에게 FA-50은 완전히 다른 선택지가 됩니다. 유럽 수출 시장에서 유럽산 미사일을 단 FA-50은 경쟁 구도 자체를 뒤흔듭니다. 이게 단순히 미사일 하나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했고 2030년대엔 GE 엔진 의존에서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응일까요? 아니면 판을 바꾸는 결정일까요?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기술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맹 내부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무장 승인 지연은 시장 경쟁과 연결됐고 폴란드의 전력 공백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산 미사일로 공급망의 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FA-50 사례는 특정 전투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 통제권이 동맹 관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신뢰 아래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 미국산 암남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유럽산으로 방향을 틀어 독자 노선을 굳혀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슈의 이면을 파헤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